이게 너무 심했다. 저는 정말 사기다 싶었어요. 만 보고 현혹돼가지고 계약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처음에 돈이 좀 들어가도 X나 보면은 꼭 받아야 돼요. 그게 증거 자료예요. 본사가 우리한테 사기를 치느냐 안 치느냐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이번 달에 제 지인도 음식점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전히 음식점 사기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맨날 유튜브 보는데 왜 음식점 사기 세례는 못 봤지? 봤다면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한숨을 푹 쉬는데 제가 이거 듣고 영상을 찍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 임사부 샵인숍도 전국의 매장이 1000개 이상 넘어갔잖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장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기 수법 4가지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컨설턴트입니다. 창업 컨설턴트가 뭐냐면 본사 영업 대행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사에서 이제 영업 조직을 꾸리지 않고 창업 컨설턴트 회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 손사리가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치는 분들을 좀 거를 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나요? 보통은 이제 본사에서 외주를 줬으니까 그 창업 컨설턴트가 예비 창업자를 모셔올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을 했잖아요. 했으면 이제 본사에서 돈을 주고 창업 컨설턴트는 또 이제 매장 사장님한테 돈을 받아요. 그리고 부동산까지 한번 소개시켜 줄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도 결국은 권리금에서 좀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시켜주고 부동산에 또 피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은 오픈 비용에서 나와요. 본사에서 이 컨설턴트한테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컨설턴트 비용은 뭐 어디서 할까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쪽이나 이쪽에 많이 녹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할 때까지는 진짜 세상 케어를 다 해줄 것 같고 소통을 다 해줄 것 같고 그런데 매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컨설턴트가 잘못이 있을까요? 아무 잘못 없어요. 창업자분은 계약은 본사랑 하는 거잖아요. 본사는 또 컨설턴트가 처음 얘기했을 때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다. 발뺌하면 끝이거든요. 서로 책임을 안 짓는 형태가 돼버려요. 컨설턴트는 한번 치고 빠지면 끝인 거니까요. 걸릴 사람이 없죠. 당연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장난치는 산탕주의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기치는 창업 컨설턴트들을 네.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컨설턴트면 본인도 외식업에서 일을 했던 종사자였던 이게 레퍼런스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와서 뭐 본사에서 준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할 건데 항상 이 레퍼런스를 물어보고 이분이 그럼 오픈한 매장들 있잖아요. 오픈한 매장들 하면 찾아가 본다고 해주세요. 어디 오픈했고 어떤 매장이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본인이 진짜 이 브랜드가 정말 대박이 좋은 브랜드다 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운영하겠죠. 컨설턴트 분들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좋지 않은 프랜차이즈를 연결해주는 사기를 칠 수가 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기한테 돈 많이 주는 프랜차이즈를 우선순위로 해주겠죠? 내가 카페 브랜드를 5개를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나한테 2천만 원 여기서 나한테 200만 원 준대. 만약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하겠어요? 되도록이면 나한테 돈이 많이 주는 것을 밀어줄 거 아니에요. 나 본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 그럼 본사는 또 돈을 어디서 가져갈까요? 결국은 예비 창업자한테 돈을 빼가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구조를 짜놓은 다음에 과다하게 요구하는 거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내용이 어떤 거죠? 혹시 정부 기관이 아니고 지금 컨설턴트신가요? 그렇죠? 네, 명함 먼저 보내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니 컨설턴트면서 막 중간에 이제 정부 직원 받아줄게 대신 다 수수료 얼마큼 떼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안 만나는 거죠. 이런 거 스스로 받으면 뭐 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말은 번지를 하는데 결국 보험 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딱 우리 이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사기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기처럼 봐야죠. 왜냐면 너무 뻥튀기를 많이 하니까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진 게 없어요. 노력이 나름이죠. 어떤 자재 쓰고 어떤 거 쓰냐에 다른데 프랜차이즈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각종의 되게 많은 요소를 많이 집어넣어요. 거기에서 이제 비용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돈을 많이 챙겨가는 본사들은 조금 제가 자제하시라고 얘기는 하죠. 우리나라 구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익을 넣는 것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매장이 10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는데 1억 7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8천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결국은 의학교에서 이제 창업 컨설턴트들이 껴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너무 심했다. 저는 정말 사기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다행히도 정리를 그나마 했죠. 바닥 걸릴 정도만 받고 완전 손해보고 이제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마이너스 날 바에는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브랜드가 아니라 네. 컨설턴트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둘 다 문제인 거죠. 그 가격에 파는 음료인데 죽어라 팔아도 남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러면 결국은 케어를 안 했다는 거고 돈을 그렇게 가져간 동안 그 둘이 해먹었겠죠. 둘 다. 그게 인테리어 비용 사기.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하고 집기하고 이런 거에서 많이 사기 친 거죠. 이런 것들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3,4천만 원 가까이는 해먹은 것 같아요. 본사에서. 네. 근데 그런 내역을 본사에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안 보여주나요? 보여주죠. 근데 모르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인테리어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선 매출에 속지 마세요. 왜 이분들이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왜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도 매출이 나오니까 가격을 얼마를 주던 간에 달라붙는 거예요. 사실상 무조건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받아야 돼요. 제가 예전 영상을 보시면 링크 한번 다시
걸어놓고 처음에 돈이 좀 들어가도 스케치나 3D 도면을 꼭 받아야 돼요. 들어가요. 한 5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3D 도면을 받아야 진짜 뭐가 들어가는지 이미지가 정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증거 자료예요. 나중에 안 됐을 땐 그거 가지고 소송을 걸어도 돼요. 그리고 어떤 자재를 쓰는지 가격에 대한 견적을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견적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 본사에 지정하는 데가 본사가 이제 탄탄하고 좋은 데서 해주는 데들은 괜찮아요. 잘한다는 업체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상 뭐냐면 견적 받고 다른 것과 비교 견적을 다 붙여봐야 돼요. 인테리어가 한 팀이 와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외주예요. 목공도 외주고 주방도 외주고 때문에 지금 견적에 맞게끔 어떤 게 들어가는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 하면 사실상 어떤 업체를 붙여도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본사가 우리한테 사기를 치느냐 안 치느냐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본사한테 다 받은 다음에 네. 내가 따로 알아봐서 따로 외주를 네, 상관없어요. 대신 감리비 플러스 디자인비는 줘야 합니다. 당연히 디자인비는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디자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리비도 브랜드 방향에 맞게끔 공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3D 나왔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감리를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내야 돼요. 보통 500에서 600 정도 나올 거거든요. 본사가 줬던 인테리어 비용은 만약에 5천인데 보면 받은 걸로 다 했더니 인테리어 비용이 3천밖에 안 나와. 그럼 내가 5, 600 준다고 생각해도 1,4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부동산 직거래 사기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하는 거는 권리금에서 장난을 많이 쳐요. 권리금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사실상은요. 이 매장 사장하고 부동산하고 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권리금을 3천만 원에 내놨어요. 근데 안 나가요, 가게가. 부동산 업자한테는 3천만 원 이하로 받기 싫고 업자한테 4천 정도로 해서 당신 내가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수수료는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사장이랑 매장 판매자 둘이서 짜고 치면 속이기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사기 안 당하는 수법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실질적 매출 보는 것 말고는 없어요. 매장 포스기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포스기를 또 속이는 사람도 많아요. 한번 진짜 내가 권리금 빨리 받고 빠지겠다 맘먹으면 진짜 이게 조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권리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아예 없어요. 뭐 바닥 관리라고 하고 있고 시설 관리라고 하는데 시설 관리는 저 좀 인정할 건 인정해요. 왜냐면 주방에 방송공사 들어가고 수도공사 들어가고 전기공사 들어가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비용들은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랑 비슷하다. 어느 정도 주고 하는 게 더 쌀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 관리는 진짜 저는 인정 잘 안 해요. 당연히 좋은 자리일수록 많이 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내가 이 바닥 관리 1억 주고 들어왔어. 근데 잘 될까? 매장을 내 걸로 바꿨을 때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얼마 전에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아는 동생이 지인의 치킨집을 인수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권리금을 요구한다. 그래 제가 그래서 지금 매출 얼마냐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3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했으면 안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 매출이면 권리금 안 줘도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350에 관리비 하면 이제 작게 잡아서 100만 잡을게요. 뭐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 치킨이니까 40% 들어가겠죠. 100만 원에 돈 1,000만 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인건비까지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게 200만 3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세금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권리금 달라? 말이 되나고요. 네. 그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 사장이랑 판매자한테 가서 권리금을 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협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돼 매출 잘 나오고 좋아 그러면 저는 순이익을 볼 수 있다면 좋은데 거기에 보통 곱하기 10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막 300만 원 남는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는 5년 이상은 내가 운영할 것 같으니까요. 네 번째는 매출 뻥튀기 사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다 겹쳐 있어요. 결국은 왜 겹쳐 있냐? 매출이 나오니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컨설턴트도 왔을 때 매출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비쌀 게 아닌데 인테리어 비용이건 권리금이건 근데 매출만 보고 현혹돼가지고 계약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매출 만드는 거 쉬워요. 지인들 뭐 카드만 긁어도 되고 아니면 현금 매출 찍어가지고 하면 돼요. 조작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그러면은 1년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1년치 봐야죠. 전년도까지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매장에 직접 상주를 해야 돼요. 상주해서 꼭 봐야 돼요. 여러분들 몇 천만 원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몇 억을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인생이 진짜 정말 바다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정도 고생은 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하고요. 결국은 사기당하는 분들이 많이 알아보지를 않아가지고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더 많이 지켜보고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그냥 가장 큰 거는 매출에 현혹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들어봤던 사기 수법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있었나요? 사실 많긴 해요. 제가 역으로 당했던 거 말씀드릴까요? 대표님 당하신 적도 있어요? 예, 한번 당해봤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인테리어 비용을 못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브랜드 만들었는데 잘 됐을 때 꼭 1년 이상 사계절은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2014년도에 7월 달에 매장 하나를 열었는데 그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제 가맹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해에 2개 계약을 해서 했는데 두 번째 매장도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수원에 카페를 하고 있는데 매장이 거의 한 100평 가까이 됐어요. 그 카페에 제 이 브랜드를 넣고 싶다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당장 돈이 없으니 매달 1,000만 원씩 갚겠다 해서 정말 원가로 해줬어요. 원가로. 몇 달 뒤에 봤더니 그 매장이 없는 거예요. 인테리어만 싹 바꾸고 권리금 받고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 돈 어떻게 됐냐? 지급보증 제가 썼는데 그 돈 제가 갚았어요. 제가 그때 되게 어렵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항상 마지막 잔금을 늘 안 줘요.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그쪽 매장이 제 매장 갖고 저희 직원들까지 다 내려가서 출퇴근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했는데 그분은 인건비 내가 내는 거잖아요. 내 매장 문 닫고 간 거니까 제 월세금 매출 안 나오죠. 인건비가 됐어요. 다시 지원해줬는데 불구하고 사실상은 인테리어비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안정장치를 다 해놓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멍청한 거죠. 너무 그때 몰랐어요. 어릴 때고 손만 대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제가 인테리어를 안 해요. 많이 물어봐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인테리어 안 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디자인하고 3D랑 다 뽑아줄 테니 디자인 비용하고 이것만 달라고. 아예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오해가 하더라고요. 인테리어에 대한 불신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돈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굳이 저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까지는 제가 해줘요. 원하면 지금 이제 배달 매장 하는 분들한테는 디자인은 로고 파일이나 메뉴 파일 정도만 드리고요. 왜냐면 로드샵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는 다 드리는데 진짜 인테리어 할 때는 지금 저희가 로드샵 제가 지금 2개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관련된 건 다 제가 비용을 부담을 했어요. 그분한테 원하는 것도 요청할 때도 딱 필요한 부분만 청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직접 구하세요. 여기에 대한 도면비하고 디자인 비용 정도만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디자이너가 다 잡아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하나 정도 쓴다고 생각하셔야죠. 왜? 인테리어 비용에서 진짜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다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식점 사기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떤 특정 브랜드를 비난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장님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미처 못 다룬 사기 수법도 있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던가 들었던 수법이 있다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장상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